스튜디오에 아주 반가운 얼굴이 왔습니다. 김용필 리포터인데요.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오늘 에듀푸어에 대한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자칫 빈곤층으로까지 전락할 위험을 떠안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 적정한 사교육비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부를 통해서 심각성 들여다보고요. 해결 방법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예.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캠핑카를 타고 유럽 일주를 하는 거야. 준하는 고등학교 데뷔해서 국영수 전부 예습해야 돼. 스카이는 고사하고 인서울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나 해? 부모들의 공통 고민은 바로 자녀 교육. 100만 원 넘게 쓰죠? 많이. 별걸 했어요. 노후 준비는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 불황 여파로 씀씀이는 줄었지만 자녀들의 사교육비는 절대 줄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노후 대비는 항상 뒷전이라고 하는데요. 교육비, 과연 누구를 위한 투자인가요? 과도한 교육비 때문에 생긴 교육 빈곤층을 에듀푸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교육비로 소득의 평균 28.5%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미술, 피아노, 영어, 과학. 국어, 한문, 수학, 영어, 과학, 피아노, 미술. 국어, 수학, 영어요. 세 과목에 60만 원. 많죠? 예. 소위 명문학군으로 불리는 서울의 한 지역. 비싼 학원비로도 유명한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한두 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대기자 수도 많습니다. 몇 학년이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3시간 수업이라서 4회 25만 원. 학교 같은 경우는 8회 50. 영어는 저희가 주 2회인데 8회 42분이요. 아, 그러면은 3과목을 다 하게 되면 네, 총 얼마죠? 115만 원이요. 115만 상당한 원이요? 금액이죠. 네. 꺾일 줄 모르는 학원비 때문에 월 수입에 비해 교육비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과도한 교육비 지출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한 주부를 만나봤는데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넘쳐나는 아이들의 학습지가 눈에 띕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고력 수학, 한문, 창의 독서 7과목. 지금 아이가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요. 이걸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유기농으로 이렇게 반찬거리 사다가 아이들 반찬을 한 번씩 이렇게 해주기도 해요. 아이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먹을거리도 유기농으로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신랑이랑 저랑 수입이 뭐 둘이 합치면 한 300만 원 조금 넘거든요. 종합학원은 기본이고 이외에 부수적인 학원까지 모두 207만 원을 교육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 수입의 약 70%가 교육비입니다. 완전히 모자르죠. 매달 마이너스예요. 마트 같은 데 가서 행사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일일 도우미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는 옷은 별로 없어요, 옷이요. 저는 신랑 거 입어요. 외출할 때 뭐 청바지에다가 그냥 티셔츠 하나면 되니까 신랑 건데도 좀 환한 색 사서 저랑 같이 입을 수 있는 거. 신랑은 출근하니까 그 추리닝 제가 빨아서 그거 입고 가고 그러면 되니까요. 추리닝도 제 거 따로 안 사요. 정작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전혀 없으니 화장품도 샘플로만 사용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아이의 교육비를 마련하려고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중고시장에 팔기도 하고 못 입게 된 작은 옷들은 인터넷에 올려 책으로 교환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노후 대비는 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애들이 커서 잘 되면 저 몰라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그래도 은근히 또 기대고 바라는 거는 저희 이런 거죠. 부모님 세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거는 작은 기대감만이 노후 대비의 전부였는데요. 자녀 교육을 위해 생활비를 아껴야 하기에 외출도 자제를 합니다. 여보세요? 아니야, 나 좀 바빠서 못 나가. 한마디로 자기 삶은 점점 없어지네요. 아니, 어디- 포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어디 가야 돼. 누가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들 재밌게 놀아. 내목까지 재밌게 놀아. 누구한테 걸려는 전화예요? 여기 동네 친구인데, 친한 친구인데 차 한잔 마시자고 나오라고 다들 모였나 봐요. 근데 차 한잔 마시는 것도 돈이거든요. 요새는 커피 한 잔도 되게 비싸요. 근데 지금 제가 나가서 여유롭게 이렇게 커피 마실 수가 없거든요. 그 근데 비용도 이런 전화 올 아껴야죠. 때가 네. 제일 곤란해요. 부모의 마음은 이해는 가는데 마음은 되게 굴뚝 같아요. 나 가가지고 막 진짜 기분 전환하고 막 속 풀고 오고 싶고 막 이런데요.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모여 있으면 또 나이가 좀 있으니까 맨날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맨날 사달라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맨날
사는 사람만 사고 쟤는 맨날 얻어먹나 이런 이제 제가 못 사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안타깝습니다. 네. 대출을 좀 받고 싶어서 상담하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대출이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대출까지 받는 걸까요? 기존에 받아놓은 대출이 지금 아직도 상환하고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영어학원을 하나 더 보내야 되거든요. 아하. 무리인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대출을 받긴 해야 돼요. 아이 교육 때문에 대출까지요. 예, 조사 결과 교육 빈곤층은 82만 4천 가구, 월 평균 86만 원을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교육비 적정 수준은 얼마일까요? 외벌이 소득, 그러니까 남편 소득의 한 30% 정도가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4인 가족 기준 외벌이일 경우 약 90만 원 정도가 적정 수준입니다. 문화센터나 방과 후 수업, 서울시나 또 이제 구청에 사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이용하면 좀 저렴하게 아이들에게 조금 교육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료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한 청소년 수련관을 찾아갔는데요. 방과 후 이곳을 찾은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일반 학원에 비해 뒤지지 않는 아이들의 수업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가정 내에서 이제 사교육비가 부담이 되는 부분을 공교육으로 대체를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어서 학원이나 이런 것과 전혀 질이 떨어지지 않게 많은 활동들을 체험을 하실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주말에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는 거, 그다음에 좋아하는 것을 부모들이 잘 찾아서 그 아이 인생을 꼭 뭐 교육과 대학 이런 걸 떠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자기 인생을 살게끔 해주는 사회적 문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월 수입이 300인데 교육비가 200이고 생활비까지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적정 수준이라는 건 있지만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부분은 아실 거예요. 다른 집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예. 자, 성공과 교육비는 비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글쎄요. 노후 대비라는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꼭 되짚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사교육 중독 증세라는 게 있습니다. 필요 없는데도 계속 시키는 거죠. 뭐 나중을 이제 대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노후 대비를 하는 게 어쩌면 더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